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Fast MRI 챌린지에 팀 STEM AI 랩으로 참가하게 된 배재혁, 김성경입니다. 저희가 최종 제출한 모델에 대한 설명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으로 주어진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를 프리트레인드 이트위 바넷과 파이그라파를 이용하여 RSS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뒤 여러 개의 생성된 이미지들을 합쳐 학습 모델을 인풋 채널로 만듭니다. 저희 학습 모델은 레즈유넷을 변경한 구조로 만들었으며 인풋 채널로부터 파이널 아웃풋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저희 학습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오른쪽에 오리지널 레즈유넷을 변형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레즈유넷의 레지듀얼 컨브 블록의 수, 즉 다운샘플링 수를 3개에서 6개로 늘려서 더 깊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레이어는 인풋 이미지를 더 제너럴한 글로벌 피처를 만들고 이 피처를 활용하여 더 선명한 RSS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레즈유넷의 배치놈을 인스턴스 놈으로 바꿨는데 아래 참조한 논문에 따라 배치놈에 비해서 인스턴스 놈은 슈퍼 레졸루션 같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8GB GPU 메모리 제한에 맞게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채널 수를 40개로 하고 한 번 다운샘플링을 할 때마다 채널 수를 2배씩 늘려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모델의 인풋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프리트레인드 이트위 바넷을 사용하여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로부터 RSS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드 이트위 바넷은 4X와 8X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로만 학습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주어진 5X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에 대해서는 RSS 이미지가 완벽하게 리컨스트럭트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K-스페이스 데이터를 X축과 Y축으로 각각 플립해서 만든 K-스페이스 데이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넣어서 각각의 RSS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X축과 Y축의 플립을 각각 온오프해서 총 4개의 리컨스트럭트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를 모두 인풋 채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를 그래파 메소드로 리컨스트럭트한 이미지도 인풋 채널에 추가했습니다. 대회에서 주어진 그래파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저희는 파이그래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직접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의 빈 부분을 채운 후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 RSS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2D 그래파 커널은 이미지 퀄리티와 생성 시간을 고려하여 7x7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리트레인드 이트위 바넷으로부터 4개의 인풋 채널, 파이그래파로부터 1개의 인풋 채널, 총 5개의 인풋 채널을 사용해서 하나의 아웃풋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입니다. 첫째로 믹스업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믹스업 비율은 이 베타 분포로부터 결정되게 되는데 우수인 알파 값은 0.4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립과 애파인 변환입니다. 뇌 이미지를 좌우로 반전시켜도 특성은 유지되기에 0.5의 확률로 좌우 반전을 시켰고 토르치 비전의 랜덤 애파인 함수를 활용해서 살짝 돌리고 확대 축소하고 shear 해주는 작업을 거쳐서 학습 데이터셋을 크게 확장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밝기 조절입니다. 저희 팀은 리더보드와 학습 데이터의 H5 파일들의 맥스 밸류들의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로축에는 맥스 값의 구간, 세로축에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H5 파일들의 상대도수를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으로 리더보드 데이터셋의 맥스 값이 더 높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트레인 쪽이 0.000586, 리더보드 쪽이 0.000754로 약 1.3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리더보드 데이터셋이 전체적으로 더 밝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밸류에이션에 쓰이는 디노이징 마스크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고정된 트레시홀드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시켜야 할 범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밝기 이미지에 대해 원본 이미지를 잘 복원해야 하기에 이미지 픽셀의 전체적으로 1.0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랜덤한 수를 곱하여 밝기를 조절하였습니다. 디노이징 마스크를 만들 때 5 곱하기 11 마이너스 5승이라는 threshold로 인해 더 밝아질수록 마스크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1보다 큰 수를 곱한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면 더 작은 마스크가 나오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한 케이스까지도 다룰 수 있기에 1보다 작은 수는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밝기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리더보드 SSIM 값 또한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세팅입니다. 저희는 전체 407개 중에서 357개를 트레인 셋, 50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습률은 처음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40의 복 후에는 0.1배 곱해지는 스텝 에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옵티마이저는 rectified ADAM을 사용하였고 batch 사이즈는 2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로스에 디노이징 마스크를 포함시켜 계산하여 SSIM이 계산될 마스크 안쪽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0에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레인 로스, 벨로스 모두 0.01 미만으로 나왔고 리더보드 SSIM 값 0.9876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모델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후속 작업입니다. 저희의 트레인 로스와 벨로스는 50에폭 가까이 와서도 포화되지 않고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더 들여서 더 많은 에폭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다면 리더보드 SSIM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레즈넷을 더 깊게 하거나 FC 레이어를 맨 아래에 집어넣는 등의 네트워크 모디피케이션을 더 해볼 수 있고 앙상블 러닝을 사용하거나 프리트레인드 바넷 아웃풋에 있는 코일별 이미지들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PT 자료의 어펜딕스에 저희의 어블레이션 스터디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스누 페스테머라이 챌린지에서 2등을 하게 된 팀 스템 AI 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16학번 배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과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베스트 MRI 챌린지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네, 저는 전기전공학부 1학번 김성경이고요. 3D 비전 AI, 또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 제어라든지 이런 로보틱스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의 팀명의 그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스누 투모로우's Engineers Membership이라는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팀명을 STEM AI 랩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요, 우선 저희가 둘 다 작년에 이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탑 10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최신 연구들을 접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챌린지를 통해서 코딩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도 했고, 또 서울대학교 리스트 연구실과 그리고 에어스 메디컬의 MRI를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반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가 있으면 우선 첫째로 이 K-스페이스 도메인에서 상하좌우 뒤집기를 이용해서 어그멘티드 K-스페이스 데이터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트레인드 EV 바넷에 통과시켜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파이 그라파를 이용해서 그라파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여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5개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머디파이드 레즈넷에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인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네, 저희는 레즈유넷을 조금 변형시켜서 저희 학습 모델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즈유넷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다운샘플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6개까지 늘려서 좀 더 깊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세밀한 글로벌 피처를 학습을 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즈유넷에 원래 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바꿈으로써 좀 더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8GB GPU 메모리 제한에 맞춰서 저희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채널의 개수를 조금씩 조절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공을 들인 부분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믹스업이라는 방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0.5의 확률로 좌우 뒤를 뒤집는 조작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10도 정도의 뭐 각도로 뒤집는다든지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런 조작을 가했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 모델이 다양한 밝기 이미지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 전체 픽셀의 1부터 2까지 수중에서 랜덤한 수를 곱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의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MRI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페스타임 MRI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FST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어떻게 FST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프리트레인드 E2E 바넷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고, 또한 직접 그래파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K-스페이스 도메인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작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먼저 트레인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이 매우 길다는 점이 힘들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짧은 대회 일정상 해볼 수 있는 그 시도의 개수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8GB GPU 메모리 제한이 걸려있는 대회의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GPU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지가 퍼포먼스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회 취지에 맞게 다음 대회부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참가자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시켜서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챌린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MRI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델들을 탐색을 해볼 때 MRI에 대한 지식이 탄탄해야 어떤 모델이 좋고 어떤 모델이 안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모델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누페스트 MRI 챌린지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숙지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모델 깊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모델의 깊이를 늘려서 실제로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깊이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너무 깊게 쌓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네트워크를 수정하고 그런 것에도 당연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 넘버가 더 커질수록 전반적인 모델의 그 아웃풋에 대한 SSIM 값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전체 SSIM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공을 들여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스템 AR 랩이었습니다.